이번 시간에는 광명 지역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지역의 역사와 풍수지리는 설명할 것이 많아서 간단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광명시는 원래 이제 역사적으로는 삼국시대 때부터 이제 태생한 지역인데, 처음에는 이제 고구려 영토였다가 나중에 신라 이제 경교강 때 신라로 편입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그때 당시에 시흥현이 되었다가 일제식민지 시절인 1914년도에 광명시가 되게 됩니다. 이 광명 지역은 사실 광명뿐만 아니라 독산동, 영등포 일대까지 다 시흥군에 속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명시는 서쪽 지역은 이제 남면이라고 했고, 동쪽 지역은 지금 이제 소화동, 초산동, 하안동 이제 광명의 중심지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이제 서면으로 칭했었는데, 이 서면과 남면을 합해서 14년에 이제 현재의 광명시로 태어나게 됩니다. 광명시는 태백산맥을 따라서 나중에 한남정맥을 뻗어나와서 이제 서독산에 이르게 되는데, 광명은 구름산과 도덕산과 안양천이 어우러지는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지역으로 풍수적으로 길지라 이렇게 봅니다. 지금 광명 지역은 아주 핫한 지역입니다. 이제 뉴타운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이고 아파트가 이제 개발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광명은 서울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과천이나 우이래와 같이 서울의 웬만한 지역을 버금가는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원이나 도봉이나 강북이나 금천보다도 오히려 시세가 우월할 정도로다가 광명 지역은 아주 알아주는 지역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철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철산 주공 아파트와 하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하안 주공 아파트, 그리고 광명 뉴타운을 중심으로 한 세 가지를 분류해서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산주공입니다. 철산주공은 이제 7단지가 현재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7단지가 599세대로 3층에서 5층으로 용적률이 66%로 아주 저층입니다. 조합원 625명인데 재건축을 하면 1313세대로 태어납니다. 2022년에 롯데캐슬로 이제 태어나는데, 이게 이제 지분이 아주 많기로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18평이 토지 지분이 28.4평이고 22평이 무려 34.7평이 됩니다. 그래서 구축 18평을 가진 사람이 재건축에 신축 이제 34평 아파트를 받고 오히려 6,700만 원을 돌려받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아파트입니다. 현재 이제 이 아파트 분양가 34평이 5억 4,130만 원인데, 입주 시에 이제 최소한도 이제 8억 이상 최소 9억 원 갈 텐데, 투자 가치도 있고 이런 가치가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나중에 이제 재건축 후 환급도 되고 이제 또 철산역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는 제가 이제 지난 글에서도 아주 이제 여러 번 이제 추천을 많이 한 아파트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철산주공 8단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84세대로 대단지입니다. 용적률이 77%인데 현재 이제 이주 예정으로 있고 2025년도에 입주 예정입니다. 호가는 약 8억 5천 서비 12억을 하는데 16평형 지분이 25평으로 입주 시에는 25평 아파트를 새 아파트를 받고 또 오히려 3,600만 원을 환급받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철산주공 9단지를 보겠습니다. 이 단지는 580세대로 이제 적은 평수 아파트입니다. 현재 52평이 약 7억 8천을 호가하는 아파트고 이제 사업 시행인가를 이것도 받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용적률이 77%로 이 아파트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19평형 아파트는 토지 지분이 7단지는 30평입니다. 22평은 34.7에서 약 35평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평수입니다. 여기는 8단지는 19평 21평, 28평이 39.9평, 무려 거의 40평 가까이 됩니다. 9단지도 15평이 21.37평입니다. 굉장히 많은 토지 지분입니다. 상계 주공 아파트가 대부분 10평에서 15평 정도에 있고 15평 넘는 곳이 별로 없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에 비교해보면 가름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철산주공 10단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산주공 10단지는 1985년에 지은 580세대입니다. 이것도 이제 5층으로 이제 용적률 85%인데 재건축이 이것도 이제 추진 중인 아파트입니다. 52형이 현재 6억 7천 정도 합니다. 철산주공 11단지도 이제 500세대로다. 이것은 이것도 소형 아파트입니다. 5층짜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13평이 6억 정도에 매매된 걸 알고 있는데, 이 10단지와 11단지는
광명대교 사거리에 위치해서 좀 전철과 멀은 것이 이제 흠으로 이제 작용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이제 철산 12단지와 13단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산 12단지는 롯데거리, 그러니까 상업지역 옆에 이제 있는 아파트입니다. 왕제산 공원을 품고 있는데 전철역도 위치는 좋은데 그 롯데거리가 있어서 좀 소음이 들려서 오히려 이제 13단지가 더 선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13단지는 86년에 지은 아파트인데 2460세대로 이 아파트는 대단지입니다. 대단지인데 토지 지분이 평균 16.87평입니다. 이것은 뭐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초역세권이요. 그래서 현재 그 가격이 8억 2천서 12억 천 정도를 합니다. 모두 이제 철산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좌우편에 뭐 12단지, 13단지 이렇게 위치해 있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데오 거리 인근에 많은 아파트들이 들었었는데 센트럴 프로지오가 이제 4단지가 798세대 필두로 해서 7단지 1314가구, 8, 9단지 3828, 10단지 11단지 1490가구 이렇게 이제 이 로데오거리 인근으로에다가 많은 아파트가 나중에 이제 들어서게 되면 광명의 지역적인 가치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명에서 이제 그 대장 아파트는 레미안 자이인데, 레미안 자이는 이제 2009년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2072세 대단지인데 60평이 16억을 호가합니다. 그 다음에 철산 프로지오 하늘채도 50평이 15억을 호가하고 추후 광명역 셋결에 있는 대형 베시안이 이제 44평이 14억을 상회하는데 추후 광명에 이제 대장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안주공은 철산주공이 개발이 되고 나면 이제 하안주공으로 재개발의 이제 흐름이 이제 몰려올 것입니다. 하안주공은 작년도만 해도 2억 3억대로 비교적 쌌는데 작년에 이제 82형이 3억 5천 하던 것이 최근에 이제 약 5억 4천을 호가합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여기도 올랐습니다. 하안주공 뭐 11단지나 12단지는 독산역이나 가산 지산역을 접근성이 좋아서 이제 이용하기도 좋고, 철산동 13단지는 토지 지분이 16.9평이고 12단지는 16.3평입니다. 그리고 12단지는 14평이고 11단지는 10.5평입니다. 12단지에서 적은 평수는 11단지만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8단지가 또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6단지와 3단지 사이에 추후에 이제 광명 우체국 사거리 앞에 나중에 이제 전철역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6단지가 더 소지 지분이 많아서 6단지가 추천이 되고, 결론적으로 광명은 철산도공 12단지, 13단지, 하안쪽은 12단지, 8단지, 그리고 이제 1호선 접근선에서 11단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철역을 감안해서는 6단지 이렇게 추천이 되는 단지입니다. 광명 루타는 23개 단지 중 12개 구역이 지구지역에 이제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광명 루타운은 전철역에 좀 가까운 데도 있고 멀은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1구역은 3,585세대가 들어옵니다. 현재 이주 중이고 장점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2구역은 지하철에서 조금 멀은 지역입니다. 현재 이제 철거 중이고 그 일반 분양 619세대가 분양을 하면 사업성이 이제 좀 떨어지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왜냐면 3,344세대 중 조합원이 2,538세대고 불과 뭐 일반 분양 619세대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어요. 3구역은 이제 해제된 지역이고, 4구역은 광명 사거리를 도보로 갈 수 있는 지역이고 평지입니다. 현재 이주 중이고 제가 추천한 단지 중 하나입니다. 5구역은 경사가 좀 있는 단지고 이주 중이고, 5구역 타입이 8사형보다 단가가 높은 지역입니다. 6, 7구역은 해제가 된 구역이고, 10구역은 현재 철거 중입니다. 11구역은 감정평가가 완료되었고, 11구역, 12구역은 조금 속도는 느리지만 4구역과 같이 11, 12구역은 가장 추천이 되는 단지입니다. 그 다음에 14구역은 현재 일반 분양이 완료되었고 프로지오 포레나가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15구역은 사업 속도가 이제 두 번째로 빠르고 현재 이제 일반 분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16구역은 2020년에 이제 11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14구역은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약 5천만원가량 저렴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타운 지역 중에서 3,000세대가 넘는 지역은 1구역, 2구역, 5구역, 11구역입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은 그때그때 이제 달라지니까 추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현재 상태는 그러한데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타운 지역은
위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4구역, 11구역, 12구역이 추천이 되지만은 전매대관이나 주택수나 본인이 이제 기다려야 되는 시간 뭐 이런 거 자금 여력 등을 감안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광명지역 혹지보 아파트 추천을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광명에는 노원사 등으로 이제 그 구로 차량 기지가 이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안동 일대에는 광명 사거리의 하안동 일대에 나중에 이제 우체국 사거리 앞에 전철역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광명은 현재 이제 KTX 광명역을 이어서 신안산 노선이 이제 이 지역을 지날 것이고, 그러면 더 발전을 할 것입니다. 철산주공이 개발이 되면 앞으로는 이제 그 비를 따라서 하안주공이 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철산주공에 이어서 하안주공과 광명 누타운이 개발이 되면 광명은 그야말로 지금과 완전히 달라진 도약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광명은 철산주공은 7, 8, 9단지가 가장 추천이 되고 10, 11, 12, 13단지에도 추천 대상입니다. 하안주공은 12단지, 8단지, 그 다음에 철산주공 12, 13단지가 추천이 되고 전철역이 인접하게 될 6단지도 추천 대상입니다. 광명 누타운은 4단지, 11단지, 12단지가 우월하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여건에 맞는 투자를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 기아 이제 소화리 공장은 이전을 할 것이고, 광명 이제 현재 개발이 안 된 구름산 일대 그 농지가 많이 있는데 향후 이 지역은 모두 개발에 대해서 아파트가 들어설 것입니다.